나는 집에만 있는 뮤지컬 배우다. 공연을 안 한 지 반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이건 코로나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진 나도 잘 모르겠다. 어차피 코로나여서 밖에 못 나가니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된 것도 있다. 요즘 나에겐 아주 신박한 취미가 생겼다. 그건 바로 동네 주민들끼리 중고 물품을 팔고 살 수 있다는 당근마켓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보다는 오늘은 우리 동네에 어떤 실용적인 물건이 나왔는지부터 확인하게 되니 중독이라면 중독이겠다. 오늘도 열심히 당근마켓을 정독 중이다. 나의 검지손가락을 멈추게 하는 브랜드 이름이 보였다. 산타마리아. 어쨌든 그 브랜드를 나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중고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10만원. 이건 정말 명품이 아닐 수 없다. 당근마켓에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건 중고여도 난 절대 싸게 팔 수 없어. 이건 이 브랜드이기 때문이야. 너네가 이 가격으로 사지 않는다고 해도 나에겐 전혀 손해보는 게 없지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난 클릭해보았다. 역시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었다. 시향 외에 절대 뿌리지 않았다니. 하지만 누군가는 시향을 위해 10번을 뿌릴 수도 있는 거였다. 하지만 정말 양이 줄지 않은 모습이었다. 갑자기 나에게 봄날이 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왠지 이 향수를 뿌린다면 2021년은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 맞다. 난 이 향수를 사야 했다. 이 향수를 사지 않으면 나의 2021년은 암울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다. 하지만 여자의 느낌은 무시할 수 없다. 난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 브랜드의 향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역시나 리뷰가 좋았다. 물론 내가 좋은 리뷰만 클릭한 것도 있긴 하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듯 보였다. 사야 했다. 그러던 중 다른 중고 사이트에서 미개봉 제품을 11만원에 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개봉이면 새 제품이다. 시향도 안 해본 새 제품을 11만원에 팔다니. 이거였다. 시향을 몇 번 해봤을지도 알 수 없는 제품을 10만원에 사느니 박스에 스티커도 떼지 않은 제품을 11만원에 사는 것이 당연히 이득이었다. 중고 거래 특성상 똥줄 타는 사람이 가야 했다. 거래 지역이 구례동이다. 구례동?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다. 지도를 찍어보았다. 아니 여긴 서울보다 북한이 더 가까운 것 같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보았다. 1시간이 걸렸다. 퇴근 시간도 출근 시간도 아닌 이 애매한 시간에 1시간이라니. 왔다 갔다 기름 깎아 톨비를 계산해보면 13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다.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중 새 제품의 가격이 눈에 들어왔다. 롯데쇼핑에서 할인을 해서 정말 완전 새 제품, 그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내가 첫 번째로 받아볼 수 있고 택배 박스까지 내가 손수 뜯을 수 있는 바로 그 제품, 이거였다. 왜 지금까지 중고 물품에만 매달렸을까? 내가 바보 같았다. 17만 8천원의 제품을 14만원에 이 브랜드의 향수를 살 수 있다니. 이건 2021년도가 왠지 밝은 느낌이었다. 결제를 하려고 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향수 무슨 향이지? 프리지아? 그 꽃이 뭐지? 내가 그 꽃을 좋아했던가? 이제 와서 깨닫게 되었다. 난 이 향수를 본 적도 맡아본 적도 없던 것이다. 나는 산책을 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리플레시하고 싶었다.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당근마켓을 켜지 않았을 때로. 그래, 다시 돌아가보자. 왜? 무슨 이유로 나는 이 향수를 사려고 한 걸까? 이 향수가 과연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일까? 사실 지금 나는 하루에 한 번 산책을 나갈까 말까 할 정도로 밖에 나가지 않는다. 약속도 없을 뿐더러 갈 곳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이 향수를 뿌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지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꼭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군가가 맡으라고 향수를 뿌리는 걸까? 향수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물품일까? 향기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 나는 것일까? 꽃은 향기를 낸다. 그냥 낸다. 그게 꽃의 장점이다. 각 꽃마다 저마다 향기를 낸다. 그냥 향기가 나는 것이다. 나도 나만의 향기가 필요했다. 나 왠지 프리지아 같은 향기가 날 것 같은 사람이다. 그렇다. 누구를 위한 향기가 아닌 난 그냥 프리지아다. 그렇기에 이 향수가 내 눈에 들어왔고 난 이 향수를 사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 결정하기만 하면 됐다. 당근이냐
미개봉이냐 새 제품이냐.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다. 나에게 가장 와닿는 적합한 장점을 가진 놈을 고르면 되었다. 난 결국 제일 처음에 나에게 손짓했던 당근마켓을 놓칠 수 없었다. 시향밖에 해보지 않았다는 그 자신감에 가격은 많이 다운된 그 당근마켓, 이거였다. 역시 이거였다. 난 더욱더 현명한 소비를 위해 당근마켓에 꽂힌 가격 제한을 해보았다. 가격 제한 불가라고 단언하긴 했지만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런가. 만약 내가 가격 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10만 원에 샀다면 분명 후회가 남는다. 내가 해봐서 안다. 그때 그냥 1,000원이라도 제한을 해볼걸. 제한이라도 해볼걸. 만약 그 사람이 팔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강해 1,000원 정도는 눈 감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제한을 하지 않고 큰 거래를 해버렸을까 하는 후회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 이번에도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 제한을 해보았다.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기에 더 신뢰가 갔다.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 보였다. 이거였다. 오히려 더 마음이 가벼워졌다. 만약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오히려 의심이 들었을 수 있다. 그의 대쪽 같은 성격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문제는 이 물건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내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다. 모든 것은 완벽했다. 물건의 박스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지만 이놈의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혹시라도 물을 탔다면? 막상 내가 진품의 냄새를 맡아보니 이 향기와 다르다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진품을 확인하러 백화점에 가야 할 판이었다. 이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다. 동생은 이 향수를 맡아본 적이 있다고 한다. 한 번이지만 정확히 그 향이 기억난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 집에서 조금이라도 탄 냄새가 난다거나 어딘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던 건 내 동생이다. 우리 가족은 내 동생을 개코라고 불렀다. 그 개코가 내 옆에 있었다. 난 그녀의 후각을 믿기로 했다. 그녀의 후각이라면 아주 미세한 것조차도 잡아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난 당장 약속을 잡았다. 당근마켓의 가장 장점 중 하나가 동네라는 것이다. 우리는 10분 후에 만나기로 했다. 10분 후면 향긋한 봄날이 나에게로 온다. 이제 나는 이 패딩을 벗어던지고 봄을 향해 뛰어갈 것이다. 우린 만남의 장소에서 정확히 10분 후 만날 수 있었다. 시간 약속도 철저히 지키는 모습에 한층 더 신뢰할 수 있었다. 꾸미지 않은 옷차림에 훈내가 풀풀 나는 훈훈한 외모의 젊은 남성이었다. 이 사람이라면 절대 남을 속일 수 없었다. 금방 얼굴에서 티가 날 것 같았다. 묻지도 않았는데 와이프에게 선물했다가 와이프가 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판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 아쉽다. 뭔가 아쉬웠다. 두 분의 미래가 행복하게 빈다. 우린 바로 그의 앞에서 뒤를 돌아 마스크를 벗고 향을 시향했다. 동생은 코를 킁킁댔고 그녀는 나에게 고개를 2번 끄덕였다. 맞다는 것이다. 정품이 맞다는 신호였다. 확신에 찬 그녀는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바로 차에 타버렸다. 그녀가 맞다면 맞는 것이다. 나는 일절의 의심 없이 그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넸다. 그는 더 확인할 게 없냐고 나에게 물었지만 무엇을 확인하랴. 이 제품은 정품이 확실하고 당신도 정품이다. 그렇다. 이렇게 내 당근마켓 중고 거래가 끝이 났다. 이제부터 나는 김프리지아다.